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 시에라 블루를 구매했어요. 오늘은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언박싱하면서 느끼는 첫 인상과 미리 구매해둔 얇고 가벼운 투명 케이스 4종을 착용해서 비교해보고 보호필름까지 부착해서 세팅을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도 패키지에 충전기가 빠져서 박스 두께가 얇습니다. 앞면에는 아이폰 뒤쪽 모습이 실제 크기대로 나와 있어요. 아이폰 12 때에는 앞면 디스플레이 쪽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뒷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플 로고가 있고 옆면에는 간단하게 아이폰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뒤쪽에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박스를 열면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폰이 위치하고 있어요. 보자마자 생각보다 색깔 이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화이트를 사려다가 물량이 없어서 시에라 블루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퍼시픽 블루랑 다르게 이번 시에라 블루색은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뒷면의 카메라 렌즈 링이랑 범프 부분도 엄청나게 커진 게 눈에 띄네요. 그 외 구성품은 볼 것도 없지만 예의상 꺼내보면은 유심핀과 간단 설명서,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라이트닝 to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나 이어폰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본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종이 필름부터 벗겨볼게요. 제가 6.5인치짜리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써봤는데 6.7인치짜리 프로 맥스 사이즈는 처음으로 써보는데요. 제가 전에 쓰던 6.1인치 아이폰 12 프로보다 확실히 커진 게 느껴집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3랑 사이즈도 비교해 볼게요. 갤럭시 Z 폴드 3를 펼쳤을 때의 사이즈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폭은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높이는 비슷하네요. 뒷면 디자인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바형 스마트폰의 디자인이 깔끔하게 보이긴 합니다. 갤럭시 S10 5G랑 비교해 봤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앞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120Hz를 지원하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확실히 스크롤이 부드럽네요. 화면이 크다 보니 120Hz가 더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후면 카메라 범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책상 위에 놓았을 때 스크린을 터치하면 엄청 덜러덩거립니다. 이건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네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무게는 240g입니다. 공식 스펙에서는 238g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무겁게 측정되네요. 그리고 아이폰 13부터 상단 노치의 너비가 줄어들었죠. 노치 너비는 동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큰 프로 맥스에서 전체 대비 노치의 비율 변화가 더 많이 체감이 됩니다. 예전 비율과 달라져서 어색하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줄어드니까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부터 접사 기능이 새로 생겼죠. 이 정도로 바로 가까이서 찍어도 포커스를 잡고 먼지까지도 잡아냅니다. 새로운 앵글의 비롤들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시네마틱 모드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다른 피사체로 이동되게 할 수 있는데 시네마틱 촬영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소스에서도 나중에 초점과 타이밍을 다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되는 포커스 효과는 실제 촬영할 때랑 다르게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기능들이 잘 작동되었는지는 확인되었고 이제 케이스를 고를 차례인데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워낙 무겁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무게가 가벼운 케이스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본연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는 투명 케이스로만 찾아봤습니다. 먼저 신지모루의 에어로핏 제품입니다. 가격은 8,8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죠. 포장은 별로 볼 것 없고요.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중요하게 보는 게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부터 재보겠습니다. 케이스 후면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무게는 19g 정도가 나오네요. 참고로 프로 맥스의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는 30g 정도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서 딱딱하기 때문에 끼울 때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투명도가 높아서 반짝이는 프로의 옆면을 더 잘 볼 수 있죠. 두께가 얇아서 그립감도 생폰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뒷면 카메라 범프를 보호하기 위해 테두리가 돌출되어 있어서 땅바닥에 내려놓아도 렌즈가 긁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면 신지모루 브랜드 각인이 보이고요. 키링을 삽입할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쓰면 나름 유용하겠네요. 물리 버튼 부위에는 3개의 절개선이 나 있어서 버튼이 눌리는 구조입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모두 불편 없이 잘 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딱딱한 PC 재질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탈착도 어려운데요. 아래쪽 모서리에 2개의 절개선이 나 있어서 탈착을 돕습니다. 아이폰을 반대로 놓았을 때도 디스플레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부분 테두리는 조금씩 일정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PC 재질의 신지모루 에어로핏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케이스는 슈피겐의 에어스킨 제품입니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9,120원입니다. 비싸서인지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박스 포장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하게 뚫려있는 후면 범프 부분이 돋보이네요. 여기도 붙어있는 보호 필름부터 제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무게는 16g이 나왔습니다. 에어스킨은 버튼이나 아래 충전부 등을 그냥 다 뚫어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를 더 경량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0.8mm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신지보르 제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옆면에도 보호 필름이 다 붙어 있었네요. 모두 제거해 주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보았는데요. 여전히 16g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붙이자마자 바로 든 느낌이 이 옆면과 윗면의 높이가 다르네요. 케이스 옆면의 부위는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 반면에 위와 아래쪽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마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서 위아래는 단차를 유지한 것 같고 양 옆쪽은 그립감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낮게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개선은 아래쪽 충전 포트 쪽을 아예 크게 파놓았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슈피겐의 로고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뚫려있는 버튼, 스피커 구멍들 뿐입니다. 근데 또 여기 손이 주로 가는 볼륨 버튼의 뒤쪽 부분은 코너 부분을 제거해서 손이 자연스럽게 버튼 부분으로 향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전원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 사용자의 상황을 잘 고려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카메라 범프 부분도 추가로 단차를 두어서 바닥에 긁히지 않게 했습니다. 100% 투명해서 아이폰의 색상과 디자인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슈피겐의 에어스킨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제로스킨 시그니처 6입니다. 시그니처 6는 초경량 초박형 케이스로 예전부터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이폰 13 시리즈용이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 제외하고 13,700원입니다. 시그니처 6는 앞서 소개해드린 PC 재질과는 다르게 조금 탄력이 있는 고무 느낌이 섞여있는 PP 재질입니다. 그래서 탄성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100% 투명하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압도적인 장점이 바로 무게인데요. 무려 8g의 무게로 강화유리보다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시그니처 6도 별다른 특별한 구조 없이 버튼 부위를 다 뚫어 놓았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균일하게 아주 미세하게만 튀어나와 있고 옆면에 뚫어 놓은 버튼 부분도 불편함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6에서 특별한 점이라면 이 카메라 범프 부분인데요. 개별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범프 부분 전부를 커버해 줍니다. 보호는 잘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면은 디자인 요소를 또 가리는 꼴이라서 그냥 범프를 통째로 뚫어 놓는 게 더 좋았었을 것 같네요. 아이폰 12 프로를 쓸 때에도 시그니처 6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너무 얇아서 충격에 대한 보호력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재질이 쉽게 손상이 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쓰니까 케이스의 잔기수도 많아지고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슈퍼쉘의 슬림 투명 생폰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배송료 제외하고 9,600원입니다. 근데 이 슈퍼쉘의 슬림 투명 생폰 케이스는 내부를 뜯어보니까 제로스킨의 시그니처 6와 똑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무게도 바로 재봤는데 시그니처 7보다 1g 무거운 더 9g이 나왔네요. 근데 저건 오차 범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격은 제로스킨 시그니처 6가 13,700원, 슈퍼쉘이 9,600원으로 굳이 비싼 제로스킨보다는 슈퍼쉘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결국 제가 고를 수 있는 케이스 종류는 세 가지가 되었는데요. 저는 제로스킨 시그니처 6 종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불투명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무게를 줄이는 게 저에겐 제일 중요해서요. 그리고 내구성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생겼으므로 쓰다가 낡으면 바꿔가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맥세이프를 쓴다면은 사실 이 셋 중에서는 시그니처 6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께가 제일 얇다 보니까 맥세이프 자석도 별 문제없이 잘 붙더라고요. 여기에다 슈퍼쉘의 강화 유리를 붙이는 것으로 아이폰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완료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무게는 259g이 나오네요. 본체 무게 240g에서 19g이 늘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갤럭시 Z 폴드 3를 쓰다가 다시 아이폰 프로 맥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두 기기 간의 사용상의 차이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